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작곡자이자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 그의 교향곡 중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교향곡 10번. 표현주의의 대표화가 코코슈카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다준 작품 바람의 신부. 그리고 20세기 위대한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세운 세계 최초의 건축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까지 음악, 미술,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가와 작품들. 그들에게 이와 같은 걸작을 탄생할 수 있게끔 영감을 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알마 쉰들러였다. (187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알마 마리아 쉰들러는 모든 남자들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아버지 에밀 쉰들러 때문에 알마의 집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알마의 미모에 매료되고 말았다. 특히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구스타프 클림트는 알마에게 반해 그녀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겼는데 심지어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의 주인공 역시 알마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클림트 외에도 수많은 화가들의 끊임없는 구애를 받은 알마.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1901년 알마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바로 당시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구스타프 말러. 그는 알마를 보자마자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하고 말았다. 하지만 알마는 자신보다 19살이나 많고 조급한 성격의 완벽주의라고 소문난 말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후 말러는 알마에게 끈질기게 구애했지만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알마는 우연히 말러가 지휘하는 것을 직접 보고는 그에게 반하고 말았는데 그녀는 예전부터 음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서부터 작곡을 공부했던 알마는 이미 여러 곡을 발표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 지휘하는 말러의 모습은 누구보다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19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그런데 결혼 직전 말러는 알마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Jetzt will ich auf zusammen sitzen. Was? Was bedeuten Sie? 그것은 바로 결혼 후에는 작곡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말러는 자신보다 19살이나 어리고 뛰어난 미모까지 갖춘 아내가 작곡가로서 명성까지 얻게 되면 더 많은 남자들의 추파를 받게 될까 두려워했다. 때문에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녀에게 음악을 포기하고 집안에만 머물 것을 결혼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알마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음악보다 말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러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던 1907년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다. 첫째 딸 마리아가 5살의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딸을 잃은 알마는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작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말러는 끝까지 그녀가 작곡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유일한 낙이었던 음악마저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알마. 이제 그녀가 우울증을 해소할 만한 돌파구는 어디에도 없었고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알마는 주치의로부터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를 소개받게 됐는데 그로피우스를 만난 순간 알마는 드디어 자신의 우울증을 해결해줄 탈출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남자였던 것이다. 그렇게 자신보다 4살 연하인 그로피우스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한 알마.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말러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았다.
알마에게 보낸 그로피우스의 편지가 말로에게 배달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Verlassen Sie Ihren Ehemann und heiraten Sie mich.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말로는 몹시 분노했고 당장이라도 알마에게 따져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Alle sind mein Fehler. Ich habe gemacht sie wieder. Ich das einer bin, der sie gemacht hat. 말로는 자신이 아내를 구속하고 작곡까지 못하게 한 것이 알마를 외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알마를 다그치는 대신 그녀만을 위한 곡을 만들어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1911년 5월 말로는 그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미완성으로 남은 말로의 유작 말로 교향곡 10번. Ich lebe für sie und ich werde für sie sterben. 그것은 알마를 향한 그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하지만 알마는 말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남자와의 사랑을 시작했다. 그는 바로 알마보다 7살이나 어린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였는데 알마는 코코슈카와의 사랑에도 금방 실증을 느꼈다. 하지만 알마와는 달리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진 코코슈카는 말로와 마찬가지로 알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알마의 초상화는 물론 자신과 함께 있는 알마의 모습, 심지어 그녀의 누드화까지 그린 코코슈카. 그는 오로지 그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 특히 코코슈카 생애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바람의 심볼은 초조하게 알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코코슈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 하지만 코코슈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마는 끝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알마가 떠나버린 후에도 코코슈카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고 그 감정은 곧 집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헤어진 후 2년 6개월 동안 무려 400통의 편지를 보내며 끊임없이 알마에게 사랑 고백을 한 코코슈카. 하지만 알마는 1915년 코코슈카와 헤어지자마자 이미 건축가 그로피우스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알마가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코슈카는 기이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코코슈카는 알마와 똑같은 크기의 인형을 만들고 알마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을 인형에게 똑같이 사서 입혔다. 그리고는 그 인형과 함께 마차로 산책을 다니고 자신의 침대에서 항상 같이 잤으며 심지어 오페라 공연장에까지 인형을 데리고 다녔던 것이다. 알마와 헤어진 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코코슈카. 결국 1922년 뒤늦게 알마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코코슈카는 그녀를 위한 마지막 그림으로 알마 인형과 함께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며 그녀를 포기한다. 비록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코코슈카는 알마에게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들로 당대 최고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알마와 두 번째 남편과의 사랑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알마는 또다시 소설가 프란츠 베르펠과의 미래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알마의 두 번째 남편 그로피우스는 졸지에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말로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자신과 알마의 외도로 인해 말로가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남자와 알마의 외도로 인해 자신이 상처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알마와 헤어지게 된 그로피우스는 그녀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1919년 최초의 건축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를 설립한다. 그로 인해 그로피우스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됐고 바우하우스는 후대 건축과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그로피우스와 이어진 알마는 프란츠 베르펠과 세 번째 결혼을 하지만 1945년 베르펠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혼자가 되고 만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남자들과의 연문을 뿌린 알마는 1964년
8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했던 연애사의 종지부를 찍는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사랑에 빠지게 한 알마 쉰들러. 20세기 말을 대표하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한 주인공인 그녀야말로 진정한 세기 말의 뮤즈가 아닐까.